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마감을 앞두고 또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와 달라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게임주들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첫 번째 전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전략인데요. 박스권장이라 그랬죠. 계속 박스권장이라서 지수의 목표치는 3,100과 3,200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시장이 아니라고 어제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도 얘기했고 뭐 계속 얘기했어요. 실전 매매 정서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고 어제 저녁 방송 상담 방송에서도 시장을 대할 때 얘기할 때 어제 저녁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빠지는 걸 겁먹지 하지 말아라. 왜? 박스권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까지 이제 계속 해왔는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해외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흐름이죠. 오늘 일본 시장, 그다음 니케이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뭐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박살나거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가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권장이고요. 그래서 박스권장의 또 특징은 또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승부는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고 종목별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빠진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 골랐다면 좋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오늘 조금 밀렸을 것 같은데 시장은 그렇게 급등하지 않을 의지가 확고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박스권장에서는 테마주가 당연히 유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고팔고를 잘하면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시장에서는 뭐 그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이제 물류 대란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줬고 뭐 그래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나요? 뭐 전혀 뭐 그렇게 흔들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이라고 해서 이 흔들리는 게 어쨌든 그런 관련 수혜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주들도 비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말에 장 막판에 좀 움직임이 나왔죠. 남해화계라든지 카프로라든지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2,667명, 전일 대비 1,078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소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들은 다 시퍼런 애들이 좀 많았죠. 파란색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는데 저는 근데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그래도 좀 판단을 합니다. 급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실적이 좋아도 올라가고 좋아도 떨어지고 실적이 나빠도 올라가고 나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적에 꼭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매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갖고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까지도 없다. 자, 오늘 그리고 또 LG화학의 이슈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제규어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화제가 나서 또 급락하는 흐름이 좀 보여졌는데 잠깐 볼까요? 좀 종목들이 뭐 그냥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그러는데 뭐 이슈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잘 떨어지고요. 호재가 나오면 잘 올라가고 뭐 그런 흐름들인데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계속 바닥에서 막 올라갈 때에서 SM 상선 그거 이제 상장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올라갔던 건데 SM 상선 공모 철회 소식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급락했던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뭐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악재에 떨어진 거지 코스피 시장이 뭐 하락장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서 뭐 굉장히 나빠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쟤네들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지 시장은 정상적이에요. 아무것도 급락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평안해요. 뭐 눌림목 수준이에요. 다들 뭐 1%, 2% 정도 뭐 눌리는 수준인데 LG화학하고 TK케미칼처럼 저렇게 자체적인 악재에 급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 다들 급등할 줄 알았죠? 저는 관심 없었어요.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다들 이거 오늘 점상한가 가나 내지는 뭐 더블 상한가 가나 그랬지만 오늘 싱겁게 이렇게 밀리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에코프로랑 그렇죠? 에코프로 장중에 20% 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종가도 15% 마무리하네요. 카카오게임즈. 실적 3분기 실적이 호조에 지금 힘입어서 지금 움직여주는데 근데 저는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거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만 원대 추천했던 그 매매 시그널하고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장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뭐 실적이 여기 좋다고 해서 반응을 해서 올라갔는데 신규 매수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실적이 호조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오늘 뭐 재미는 없는 가운데 그래도 갈 종목은 가고 또 떨어질 종목은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의 개별 종목 장세, 테마주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그래도 신의 한수 소통 방송 때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얘기를 하면서 대만을 두고 캐나다와 영국과 미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 뭐 그런 이제 뭐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과 그런 얘기들, 긴장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티플렉스랑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얘기를 했는데 티플렉스가 먼저 갔으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을 잘 봐라 라는 얘기도 소통 방송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거든요. 오늘 유니온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24%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얘기해드린 이런 얘기들 뭐 재미도 있겠지만 수익도 내는 그래서 즐거움과 수익을 드리는 신의 한수의 소통 방송도 있으니까 좀 이따가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힌트들 지금 제가 볼 때에서는 엔터주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게임주도 아직 안 죽었고 어쨌든 그 얘기들 미중 무역 갈등 히터주 얘기했었는데 오늘 24% 폭등 시세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뭐 네 게임주 여러분들한테 이거 표역 종목으로 실전 매매 정도에서 아침에 추천주로 드렸던 거죠. 이거 28%씩 나왔어요 지금. 어제 추천했는데 바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좋아요. 또 어제 또 급등한 거죠. 초록배 미디어. 그동안에서 엔터주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 힘이 안 떨어졌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더 갈 것 같다는 얘기도 어제 밤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러니까 최근에서 테마주의 흐름들이 가는 애들이 이렇게 20%, 24%, 28%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초록배 미디어도 최근 대비 웬만한 사람들 노란 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30% 먹고 다 팔았다 그러는데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팔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다 팔았다 그러는데 더 갑니다. 어쨌든 30%, 35% 먹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바닥에서 잘 산 사람들은 44% 산 사람들이 이제 올해 저점에서 산 사람들, 그래서 44%고 작년 저점에서는 이제 114%인가 수익이 난 사람들인데 어쨌든 초록배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종목들 얘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데다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줬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오늘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서부터 다음 주 뭐가 더 잘 움직이느냐. 대형주들 아주 징그럽게도 아주 끔찍하게도 안 움직일 겁니다. 뭐가 움직인다? 테마주가 움직인다.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좋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그런 이제 박스권 시장이 계속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좀 전에도 뭐 종목 얘기를 했지만 그건 시장의 흐름이었으니까 종목 얘기를 한 거고.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3분기 실적 호조 등의 강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NC소프트가 과거에는 이게 대장이었죠. 게임즈의 대장이었고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도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많은 유저들한테 그 아픔을 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저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NC소프트에. 그리고 NC소프트에 나오는 게임들이 그닥 호응이 좋지를 않아요. 예전에 만들었던 거 재탕, 3탕, 4탕, 5탕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유저들도 많이 이제 마음도 떠나고 이제 안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나 그다음에 NC소프트 말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여기에서 지금 만드는 게임들은 제가 봐도 굉장히 그 게임들을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그래픽이라든지 뭐 게임 구성이라든지 물론 제가 뭐 게임은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볼 줄은 알아요. 보니까 일단 NC소프트 게임의 그 반응들은 재미없다 이런 반응이지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쪽은 굉장히 재밌고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장주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카카오 게임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은 지금 게임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제가 게임 동영상과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흥행을 했습니다. 이미 흥행이 검증이 좀 끝난 게임인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더 폭발할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4,661억.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9%입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가 아니죠. 딱 더블 가까이 209%가 두 더블이 지금 매출액이 확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00% 정도가 늘었어요. 101.3%, 427억 정도 됐고 순이익도 64%가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딩의 성과가 그대로 3분기에 좀 그대로 좀 반영됐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과 기타 매출의 성과가 더해져서 영업이익이 분기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어서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 성장 동력과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게임을 한번 봐보세요. 게임이 괜찮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정받으면 10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따라 붙기는 좀 그렇고, 이 실적이 좋게 나올 거를 생각을 해서 이미 올라온 거라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고 좀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10만 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10만 원까지 노려보시되 신규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좀 조정받으면 7만 원 이하에서 좀 공략하시면은 좀 먹을 게 좀 많다. 뭐 나쁜 얘기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좀 비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게임주 아직 안 죽었습니다.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게임주들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하나투어인데요. 오늘 막 소비주들 다 미끄러지고 뭐 여행주, 뭐 카지노, 호텔 그리고 뭐 항공사 뭐 죄다 떨어졌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2,667명, 전일 대비 1,078명이 증가를 했는데, 근데 그나마 그 사망자 숫자는 한 19명인가요? 그러니까 20명이 아직은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그래도 방역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 백신의 효과가 아직은 잘 먹히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추세로만 잘 유지만 된다면, 확진자가 이것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뭐 하루에 5,000명, 뭐 10,0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망자 숫자도 하루에 뭐 100명 이런 식이 아니라면, 그래서 늘 지금 위드 코로나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할로윈데이 때문에 홍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망자가 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확진자 숫자 대비 적당히 늘어야 되는 거지 막 100명, 200명 늘어나면 그때는 그 지금 예방 백신이 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19명 요 정도 수준이면 아직은 괜찮다라 보기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흔들었던 부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는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주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망자가 늘지 않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다시 위드 코로나에 또 힘이 또 실리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조정받으면 저는 공략해 볼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분석이에요. 그렇죠? 분석이고 좀 더 밀리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어제입니다. 11월 2일 오늘 3일이죠. 어제 이제 넷게임즈를 추천해드렸었는데 요거를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게 주가가 바닥 종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이게 우상향이 돼 있으면서 거래 실린 종목들이 지금은 잘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를 어제 실전 매매 정수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제 표적 종목으로 1,580원에 사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단번에 튀어 올랐죠.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또 보여드리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에 거래 실리고 있는 강한 종목이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약하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오히려 차라리 아싸리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오늘 얘기한 종목도 그와 같은 종목인데 한번 방송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오늘 그래도 흔들렸으니까 좋은 점수는 못 주죠. 75점 미. 자, 매수 포인트는 그래도 종목별로 넷게임즈처럼 어제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눌리고 있는 정배열의 눌림목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80.5 그리고 섹터는 엔터주들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이제 신해한수에서 소통을 할 텐데 300명 달성을 하면 뭐 넷플릭스, 넷게임즈,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도 정보를 많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300명 달성하면은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도 하나 선물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또 어제는 초록빛 미디어 그리고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소통 방송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성탄절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소통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성탄절 선물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